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오늘 그 대표팀 경기도 있었고 어제 오늘 지금 FA가 오늘 이제 자정을 기점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기간이 됐습니다만 아직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결 감독님이 LG 트윈스 역사상 26년 만에 재계약에 성공한 감독님이 되셨고 그런 얘기들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팀 소식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팀의 가장 큰 목적은 WBC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체코와의 두 번의 평가전, 일본과의 두 번의 평가전이 무엇을 위한 평가전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번 평가전은 내년 2월 달에 있을 WBC가 목표인 평가전입니다. 두 번째, 지금 대표팀 명단이 2월 달 WBC 명단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체코와의 평가전은 마른 평가전인데 약간 웜업, 그 다음에 일본과의 평가전이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 야구의 지금의 수준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일본 대표팀은 제가 봤을 때 1.8군에서 2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기준에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 싹 다 빠집니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싹 다 빠지잖아. 맞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출신의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의 숫자와 퀄리티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그 숫자와 퀄리티는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종목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가전에 나오는 일본 애들도 일본 리그에서 1군 최정예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리그에서 뽑을 수 있는 최정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정예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WBC에 이번 대표팀이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과연 체코전 어제 3대0 오늘 11대1 승리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이번에 온 체코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투잡러들, 심지어 본인들의 주 직업이 따로 있고 야구는 정말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투잡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야구에 올인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죠. 평가전이긴 하지만 약간의 평가전이라기보다는 교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 3대0 경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니까 어떤 기사는 공이 너무 느려서 못 쳤나? 라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오늘은 2대1까지 1대2까지 쫓겼다가 쭉 벌려서 이겼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투런도 치고. 근데 지금 다들 김서현 선수가 큰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큰일이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호들갑들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김서현 선수가 큰일이래요. 왜 큰일이죠? 저는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거든요. 안 좋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큰일이에요? 이건 국가대표 경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평가전에서 김서현 선수가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력을 위해선. 이게 하나 팬 여러분들은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 입장으로 좁히면 큰일일 수 있어요. 아, 불안한데? 근데 이건 국제대회고 이건 평가전이지 본선대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본선대회에서 우리가 WBC 예선에서 이러한 모습이 김서현 선수가 1차전, 2차전에 퍽 나와갖고 만약에 그 경기를 졌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심각해. 그래서 이걸 제 멘트가 너무 냉정하다라고 하나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 이걸 하나 입장에서 그리고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김서현 선수가 유지영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친 것 같다. 몸과 마음이 지친 것 같다. 오케이, 인정.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만약에 일본 갔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감독 코칭 스텝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김서현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WBC라는 본선의 더 큰 무대에 데려가기에는 일단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구나. 이 친구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도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김서현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한화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겠죠. 진짜로 안 좋은 상태인데 억지로 계속 써갖고 완전히 멘탈을 붕괴시키는 것보다 유전 감독님이 지금 김서현한테는 이 친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오히려 좀 릴렉스할 수 있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한화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제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화면을 띄워놓은 이유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솔직하게 지금부터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아직 이제 뭐 본선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지난 그 도쿄올림픽 때도 우리가 6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진짜 랩처럼 하고 있는데 6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동메달도 못 딸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한 경기를 5회까지 오롯이 막아낼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과연 우리나라가 5회를 책임질 만한 선발 투수가 우리 리그에서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야구가 마땅한 선발 투수가 없다라는 게 참 서글픕니다. 곽빈, 원태인, 문동주 3명 얘기하잖아요. 그 이 3명이 내년 예선에서 5이닝씩을 이 3명이 다 막아주겠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대만, 일본, 뭐 호주 이렇게 붙는데 글쎄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유지영 감독님이 벌떼 야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펜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평가전에 나온 친구들 보니까 이민석, 오늘 배찬승, 정우주, 오늘 김서현 선수가 이제 실점을 했습니다만, 어제 김건우, 이호성, 이로운, 김태견, 조병현, 오늘 이제 김영우 다 좋아요. 최준용, 오늘 성영탁도 나왔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솔직히 좀 안쓰러워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150, 152, 149, 156, 152, 156, 150, 153, 최고 스피드 오원석 147, 이제 이러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다행이죠. 근데 일본은 놀랍게도 선발 투수들이 이래요. 그리고 포크볼을 던집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4, 5년 전만 해도 불펜에 저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젠 불펜이지만 저런 친구들이 꽤 많아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친구들을 과연 우리는 선발 옵션으로 디벨롭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두 번의 일본 최정예의 멤버가 아닌 친구들하고의 평가전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다음! 이 친구는 웰스입니다. 이 친구가 아직 픽스는 아닌데 이제 2026 시즌서부터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아시아 쿼터 도입이 됩니다. 호주까지 포함된 아시아 쿼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키움에서 25 시즌에 던졌잖아요. 근데 키움에서 야, 너 괜찮으니까 너 남어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호주 돌아갈래.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약 기간까지 던지고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오케이, 알았어 그랬는데 LG가 호주 쪽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서 이 친구를 계약을 거의 임박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이제 사인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에서 왜 이 친구를 선택을 했고 왜 이 친구가 오케이를 했을까?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구단 분석 제가 11월 넷째 주서부터 할 겁니다만, LG 트윈스의 가장 큰 약점은 불펜이고 그 불펜에서 또 가장 LG가 약한 부분은 좌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선발은 손주영 선수와 송승기 선수가 있으니까 좌완 불펜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LG는 바란 거고, 그리고 이 친구 입장에선 당연히
내가 마이너리그에서 확실한 뭐 트리플 A라든지 위치가 아니라 한국의 늘 최상위권에 있는 팀에서 주전으로 1군에서 뛸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G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죠. 저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다면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소식은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LG 트윈스에 있을 때 2003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제가 LG 트윈스에서 있었는데 그때 프런트에 영결 감독님이 운영팀장으로 저랑 겹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결 감독님하고 연이 돼서 참 그때도 제가 뵈면서 약간 강박까지 가지고 계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강박? 메모, 그리고 공부 이런 거에 대한 강박까지 느껴졌을 정도로 손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는 게 에세 담배, 그 다음에 수첩입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그 두 개가 거의 요즘의 휴대폰처럼.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해내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선수로서 아마추어 때는 엘리트 코스였지만 프로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프런트로 전환해서 매니저서부터 운영팀장, 스카우트, 운영팀장까지 그리고 코치, LG에서 코치도 했었죠. 감독.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LG에서 나가실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넥센 가서 감독, SK의 단장, 감독, 또 LG에 와서 3년의 기간 동안 2번의 우승을 했다. 그래서 LG 트윈스에선 정말 보기 힘든 재계약 감독이 되셨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축하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LG 트윈스에서 감독으로 재계약하는 건 26년 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사에서. 왜? 우리나라 야구가 82년도에 개막했잖아요. 근데 26년 만에 LG에서 재계약 감독이 나왔다라는 건 절반의 기간 동안 재계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LG는. 그만큼 그냥 작살이 났다는 거죠.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좀 덜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좀 챙기시고. 다음 FA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11월 9일 자정 땡 쳤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최대 3명까지 외부에서 영입이 가능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팀이 강백호, 박찬호, 뭐 이영하 한꺼번에 3명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시즌이니까 배팅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아직까지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백호는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미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강백호가 메이저리그를 가능성이 있는 게 포지션을 포수로 한정을 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강백호를 포수와 지명타자로 쓰겠어 라고 한 팀이 어느 팀이든지 간에 픽스를 한다면 그냥 100억 넘어가요. 예를 들면 한화, 롯데, SSG 이 세 팀의 공통점 수비 포지션 상관없이 장타 칠 수 있는 빠따쟁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만약에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0억은 그냥 넘어가죠. 다음 박찬호, 롯데, KT. 그런데 일단 롯데랑 KT가 딱 붙었어요. 만약에. 근데 돈 싸움으로 붙잖아요. 롯데가 돈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KT는 롯데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아가 박찬호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죠. 그런데 양현종 있죠. 최영우 있죠. 박찬호 있죠. 거기 6명 있어요. 6명. 근데 올해 성적 박살났는데 모기업에다가 돈 좀 주세요. 그 얘기가 나와요. 입 밖으로. 귀샤대기 맞지? 그 다음 이영하 같은 친구도 LG처럼 불펜이 습자지처럼 얇은 팀이면 충분히 매력 있는 팀이죠. 매력 있는 선수죠. 근데 요즘엔 젊은 불펜들이 워낙 많이 각 팀에서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미지가 부상 잘 당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이제 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롯데 김태형 감독님, 두산 김원영 감독님, 삼성 박진만 감독님, LG 영규혁 감독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김원영 감독님과 영규혁 감독님, 삼성 박진만 감독님은 재계약 첫 시즌 혹은 감독 첫 시즌입니다. 은근히 선물을 바랄 거예요. 구단에서 나 무기 좀 사줘. 은근 바랄 겁니다. 김태형 감독님은 선물을 1도 못 받고 내년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에요. 근데
LG는 김현수하고 박혜민이 있어요. 그럼 일단 그 덩어리 큰 양반들 잡으면 액수가 만만치가 않을 거죠. 외부에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치세를 낸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걸리는 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적으로 보면 저는 롯데가 조금 좀 돈을 좀 쓰지 않을까? 한화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한화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화도 만약에 누군가를 찍어서 저 친구 사야지라고 하면 돈 싸움에서는 안 질 것 같아요. LG는 지금 FA 영입을 감독님 영입하는데 돈을 다 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암튼 이번 FA 계약도 계약이 딱딱 되고 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아무리 예상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사우어. 이 친구는 이제 KT에 계약이 됐는데 사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 하면 25년도 다저스 개막 엔트리에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25 시즌에 선발로도 한 경기 던졌어요. LA 다저스 소속으로. 근데 그런 친구가 내년에 KT에서 공을 던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KT가 헤이수스가 됐던 기존의 외국인 투수 2명 누굴 남기는 거냐? 그거에 대해선 지금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점점 우리 리그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수들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우리 리그의 수준을 위해서. 폰세급의 투수가, 사우어급의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우리 리그 타자들이 계속 쳐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150km가 넘는 공도 쉽게 맞추는 거죠. 그래야 국제무대 나갔을 때 우리가 적응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네임드급 선수들이 저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예전하고는 이제 우리 리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점점 오히려 타자들의 수준이 좋아질 겁니다. 사워 같은 친구도 내년에 어떻게 던지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야구 소식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저녁 때 야구 소식을 다룰 건데요. FA 계약이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야구 소식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비시즌에도 프로야구 투나잇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의 시작도 깔끔하고 섹시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